공식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그림 1과 그림 2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림 1을 보시면 직육면체가 되겠죠. 근데 모든 모서리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모퉁이에요.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만큼을 잘라낸 게 바로 그림 2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 2의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236이다 라는 조건 하나와 자, 그림 2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바로 82다 라는 조건, 이렇게 두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그림 1의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를 B, 자, 높이를 C라고 놓는다면 이 대각선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냐?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이용해 가지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2번 이용하시면 되겠죠. 즉, 요 A하고 B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자,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또 C니까요. 자, 역시나 피타고라스 정리 다시 한번 이용하면 되는 거였지요. 자,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 근호 안에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이 들어간다 라는 게 바로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주어진 두 조건을 이용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림 2로 가지고요. 건널비를 볼 텐데요. 역시나 가로 길이가 A, 세로 길이가 B, 높이가 C인 상황이고요. 자, 그림 1과 그림 2는 자, 건널비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건널비는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동일하냐라고 했을 때 원래 그림 1에서 있었지만 자, 잘라내면서 사라진 부분이요. 지금 쌤이 체크하고 있는 이 정사각형 넓이만큼 자, 새롭게 단면이 뒤쪽에 생기죠. 아, 그리고 보세요. 또 잘라내서 사라진 부분만큼 또 생깁니다. 단면이. 자, 위에 부분도 사라졌지만 아래 부분에 새로 생기지요. 그래서 없어진 만큼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널비와 동일해요. 그래서 그냥 그림 2의 건널비는 그림 1의 건널비를 구해도 동일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 1을 보시면 자, A, B라는 밑면 넓이 두 개 있고요. BC도 좌우에 두 개 있고 자, 앞뒤로 CA에 해당되는 넓이 두 개 있죠. 그래서 2로 묶어보시면 AB, BC, CA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236이다 라는 거야. 됐죠? 자, 그렇다면 모서리 길이를 보자. 그림 2에서. 그렇다면 자, 잘라내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잘라내면서요. 자, 이렇게 모서리 길이가 1짜리인 게 3개가 사라졌어요. 그쵸? 그렇다면 새로 생긴 건 무엇일까? 원래 그림 1에는 없었지만 선생님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새로 생겼고요. 3개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러면 6만큼이 더 커졌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림 1에서 나오는 기존의 모서리 길이의 합은 얼마일까 라는 거. 자, 모서리 길이 합을 보시면 A가 4개, B도 4개, C도 4개니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다 라는 건데 이거보다도 이 그림 2에서는 얼마만큼? 6만큼이 커졌다는 거 앞서서 설명해 드렸죠.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값이 바로 82다라는 거. 자, 그러면 6을 이항하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는 바로 76에 해당되겠죠. 자, 4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 합이 나오겠네요. 자, 4에는 3, 4, 9, 36, 1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으로 가보죠. 자, 근호 안에 제곱의 합이 들어있습니다. 우린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떠올려 봐야 되겠지요.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2에 자, 둘씩 곱해 더한 값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좋습니다. 우리는 합을 알아요. 19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렇게 된 값이 236이네요. 그래서 236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계산해 주시면 이게 125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 그러면 루트 125에 해당되는 값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호 밖으로 정리해 주시면 바로 5 루트 5에 해당되는 값이어서 2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등비수열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자, A, B는요. 12보다 작은 두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FA, FB, F10이라는 세 함수값이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FA가 3이다라는 걸 통해서 A, B, K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 개의 값을 한번 구해보셔야 되겠는데요. FA라는 거는 엑셀에 A를 대입하시면 A분의 K. 자, 엑셀에 B를 대입하시면 B분의 K. 자, 엑셀에 12 대입하시면 12분의 K가 되겠죠. 자, 이 세 수가 바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거는요. 우리는 등비중앙 공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즉, 가운데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가운데의 제곱은요. 양 끝 곱과 같아요. 그래서 A분의 K와 12분의 K의 곱과 같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B제곱분의 K제곱이요. 자, 이게 12A분의 K제곱이구나. 분자가 같기 때문에 분모끼리 같겠죠. 그래서 B제곱이 바로 12A다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A, B는 자연수예요. 물론 B는 A보다 크고요. 자, 12보다 작은 자연수를 대입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 B는 자연수인데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이 좌변의 값은 제곱수가 되겠죠. 자, 그럼 A에 자연수를 넣어서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A에 3을 대입해 보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우변이 36이 되겠죠? 그러면서 B가 6이 되는 거. 자, 이렇게밖에 우리는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B 값을 예측해냈어. 자, 그렇다면 이제 K 값도 구해봐야죠. 우리는 FA가 3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FA라는 거는 A가 3이니까요. F3을 뜻하고요. 즉 3분의 K에 해당되는 값이 3이다라는 걸 통해서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K 값이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A, B, K의 합을 구해보자라고 했으니까요. 3, 6, 9를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8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양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주어진 값을 구해보고자 하는데요. 가조건을 봤더니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K라고 설정을 하고요. ABC의 값을 K로 표현해보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세제곱근 A가요. 바로 K다라는 거. 자, 양변에 세제곱을 해주죠. 그렇다면 A가 바로 K 세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루트 B가 K다라는 거에서 양변을 제곱하시면 B는 K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역시나 4제곱근 C가 K다라는 거 양변 4제곱 해주시면 C가 K 4제곱 각각 A, B, C를 이렇게 K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나 조건을 보기 전에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볼게요. 자, A 자리에 우리는 K의 세제곱, B 자리에 K의 제곱, 그리고 C 자리에 K의 4제곱을 대입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K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3개 곱하시면 지수끼리 다 더해서요. 바로 9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는 로그의 성질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9 로그 2의 K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 조건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A, B, C에 대해서 등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도 A의 K세제곱, B의 K제곱, C의 K4제곱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로그 8의 A인데 8이 2의 세제곱이죠. 자, A는 K의 세제곱이고요. 자, 로그 4가 2의 제곱이고요. B는 K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C는 K 4제곱이 되겠죠. 이게 2다라는 거. 자,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자, 3분의 3이 앞으로 나가는데 1이니까 생략 가능해서 로그 2의 K. 마찬가지 2분의 2가 자, 앞으로 나가는데 1이니까 생략 가능하죠. 로그 2의 K요. 거기다 이제 4가 앞으로 가면 4 로그 2의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2입니다. 자, 이 세 개를 더해주시면 바로 6 로그 2의 K가 되겠고 요게 2입니다. 그래서 로그 2의 K 값이 나오겠어요. 바로 3분의 1에 해당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 값이 바로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요. 계산하면 3. 바로 4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죠. 자연수 n을 의미하는 정수 m과 홀수 p에 대하여
자, 자연수를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는 fn이라는 함수값은 2의 거듭제곱 그 위에 있는 그 지수를 함수값으로 하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72를요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라고 나타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9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이 지수인 3을 바로 함수값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랬을 때 괄호 안에 보시면 3의 2n제곱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수는요. 그 수를 다음과 같이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로 나타냈을 때 그 지수에 해당되는 함수값 바로 늘 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중에 첫 번째 자연수인 1을요. 자, 대입해 보시면 이 괄호 안의 숫자 얼마나 됩니까? 바로 10이 되겠죠. 그죠? 그 10은요, 바로 2 곱하기 5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2의 거듭제곱 위에는 요 지수 1이니까요. 아, 함수값이 1이구나. 아, 그래서 n이 1일 때는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엔 항넘버를 하나 올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했습니다. n에 k를 대입한 것이죠. 그럼 괄호 안의 숫자가 3의 2k제곱 플러스 1로 바뀔 거고요. 그 함수값이 1이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야. 됐죠? 자, 그럼 그 가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죠? 요 괄호 안에 있는 수가 바로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로 표현했을 때 요 m자리가 뭐예요? 1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자, 이 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3의 2k제곱 플러스 1은요. 자, 2m제곱 요 m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 1제곱 플러스 곱하기 p입니다. 이렇게. 자, 곱하기로 정정을 좀 해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요. p 앞에 바로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에 알맞은 수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스몰 a는 2가 된다라는 걸 이미 구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일 때도 정말 우리는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럼 등식이니까 우변에도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봐야 되겠는데, 보세요. 이 좌변을 보죠. 좌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분리할 수 있잖아요. 3의 2k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9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1이요.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정리해서 나를 채워봐라 라는 건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죠. 3의 2k 제곱은요 바로 2p 1을 자, 이항해주면 2p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주어진 식 변형하라는 얘기니까요. 9에다가 3의 2k 제곱자리에 2p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9이 18p에다가요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또 2로 묶어보래요. 그럼 2로 묶으면 바로 9p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아, 그래서 나 자리에는 9p 마이너스 4가 들어가는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아, 즉, 자, 이수 3의 2k 제곱 플러스 1이 바로 2의 1제곱 곱하기 홀수로 나타낸다는 가정하에, 자, 항넘을 하나 올렸습니다.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정리해봤더니 그것도 2의 1제곱 곱하기 홀수로 표현되더라. 그러니까 9p-4가 홀수인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홀수다라는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9p-4도 당연히 홀수겠죠. 생각해보세요. p가 홀수예요. 그러면 9도 홀수죠. 홀수 곱하면 홀수입니다. 홀수에서 4인 짝수 빼면 홀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홀수가 된다. 아, 그래서 n이 k 플러스 1 때 성립하는구나. 빈칸 넣기뿐만 아니라 문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gp라는 값이 지금 어떻게 된다? 나에 들어갈 거 9p-4다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보자면 a 더하기 g11을 구해보자. a는 2가 되겠고요. g11은 이 p자리에 11 대입하시면 99-4요. 그래서 97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원과 직선의 성질을 이용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좌표 평면에 직선 L이 주어져 있고요. 직선 L의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때 원 C가 있고요. 이 P는 바로 직선 L이 접선이기 때문에 P가 접점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직선 L과 평행한 또 하나의 접선 L-가 있겠고요. 접점이 Q라고 나와 있어. 자, 원점하고 해가지고 OPQ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이 있죠. 이 POQ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원 C의 중심을 A, B라고 합니다. 자, 그 중심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는 것이고요. A하고 B는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제1사분면에 중심이 위치하고 있겠지요. 자, 이 중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선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 이용해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요. P는 접점이고 Q도 접점이기 때문에 이 PQ를 연결한 게 바로 원 입장에서는 지름이에요. 그래서 선분 PQ의 요 한가운데 중점에 해당되는 것이 중심으로 체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 반지름과 이 접선은 우리는 수직이다 라는 성질을 알고 있지요. 여기도 수직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O에서요. 자, 이 중심까지를 쭉 연결해 준다면, 자, 이거는 바로 밑변을 수직 2등분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갖겠고 여기도 수직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연장까지 해보면, 자, 요 중심을 뭐 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원 자체가 지금 C라고 했으니까요. 그 중심도 그냥 C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 OC라는 선분 자체가 L과 L-하고 평행인 상태가 되는구나 라는 거야. 자, A, B, AB 두 개 구하기 위해서는요. 미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식은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고자 해요. 직선 OC를 구해서요. 자, 그 방정식 A, B를 대입하여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자, 기울기를 봅시다. 자, Y는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2분의 1 X 이렇게 되면서 기울기로 보자면, 자, 우리는 2분의 1에 해당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OC라는 직선의 기울기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 원점을 지나니까요. 이렇게 따로 상수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 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A, B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요. B는 2분의 1 A입니다. 라는 다음과 같은 식 하나를 우리는 확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한데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 반지름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자, 근데 중심은 모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 길이, 자, 여기 평행이동에서 보자면, 자,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평행이동에서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조금만 연장해보면 이 직선 L과 바로 원점과의 거리와 어떻겠다? 똑같겠다. 이게 반지름이겠구나.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점하고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XY 계수의 제곱의 합이 분모 루트 안으로 들어가겠고요. 0을 대입하시면 분자 5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5가 거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인 거구나 라는 거. 자, 보시면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 통해서요. 자, 요 각이 이제 반으로 쪼개졌으니까 30도가 되겠죠. 여기는 60도가 될 겁니다. 여기 90도. 그래서 우리가 특수 B가 성립한 삼각형이 되겠죠. 30도에 마주보는, 자, 1대, 60도에 마주보는 게 루트 3대, 90도에 마주보는 게 2, 1대 루트 3대 2라는 B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5라면요. 자, 이 길이의 루트 3배니까, 자, 요 OC의 길이, 이게, 자, 기존에 있는 루트 5에다가, 우린 B에서 루트 3배한, 루트 15에 해당되는 길이겠구나, 라는 거. 근데 이 OC라는 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요. 이게 루트 15니까요. 아, A제곱 B제곱의 합이 15구나. 자, 미지수 두 개인데요. 이렇게 식이 두 개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죠? 미수 하나 소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B가 소거되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걸 풀어주시면 AB 값이 나올 거야. 물론 AB는 양수니까 양수인 거 골라주시면 2 루트 3, B는 루트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 계산이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B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요. 더해보시면 3 루트 3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유리함수 식이 주어져 있어요. x-a분의 2x 플러스 b, ab라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가조건, 나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조건부터 보지요.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아, 주어진 등식은 항등식이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좌변식과 우변식이 일치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좌변식부터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라는 건 주어진 yfx를 yx에 대칭한 식이지요. 자, 근데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개념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좀 편해요. 어떤 개념이냐? fx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다 라는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가 주었을 때 y는 x에 대칭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시면요. 요 c하고 b 자리 있죠? 이 두 수의 자리가 바뀌면서 보호받기는, 자리 바뀌면서 보호받기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c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c. 자, b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실제 해보시면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하지요. 자, 그래서 직접 yx에 대칭해 보셔도 되겠고요. 요 마이너스 a하고요, 2하고 우리가 자리 바뀌면서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자, x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어 있고요. 이 마이너스 a는 a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 결과가. 자, 이게 자 우선 우변으로 볼게요. fx-4라는 건 x자리에 x-4 대입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자, x자리에 x-4 대입하시면 2x-8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여기다가 4를 뺀 거다. 그러면 4도 통분해 보도록 하죠. 자, 분모 그대로 4에다 곱해보면 4x-16 마이너스 4a가 될 겁니다. 자, 좌변은 그대로 써 놓고요. 우변을 이제 통분한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 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2x 빼기 4x니까요. 마이너스 2x가 되어 있고요. 자, 마이너스 8 더하기 16이니까 플러스 8이 되어 있고, b 더하기 4a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이게 둘이 동일한 식이기 위해서는 우선 분모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a는 2가 되면서 a가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여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a에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분모 똑같죠? a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a하고 8하고 사라지면서 b 똑같은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자, 나조건을 가봐야죠. 자, y는 f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y는 fx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a 자리에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분수 되어 있는 걸 대분수꼴로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x 플러스 2분의, 자, x 플러스 2에다가요 우선 2를 곱해주시고 상수항 4지요? 그러면 4를 다시 없애주시고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4 더하기 바로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건 x축 방향을 얼마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을까라는 건데, 주의하실 건 평행 이동해도 변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요 바로 분자에 있는 상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가 x가 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바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x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서 주어진 식처럼 x로 분모가 바뀔 거고요. 자, y축 방향은 얼마? 바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2가 사라지면서 다음과 같이 될 거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이 b 마이너스 4가 3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요 분자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b는 7이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합을 구해보자. 마이너스 2하고 7 더하니까요. 바로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1대1 대응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집합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지요. f1과 f2 곱이 6이다 라는 거. 자, 결국에는 1이
2가 선택한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1, 2, 3, 4, 5 중에 하나겠죠. 바로 공역도 x 집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두 수를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바로 2 곱하기 3밖에 없겠죠. 그래서 F1이 2인 경우라면 F2가 3으로 가면 되겠죠. 물론 둘을 바꾸어서 1이 3에 대응되고 결국에는 2가 바로 2에 대응되고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두 경우 어떤 경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대1 대응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1, 2, 3, 4, 5가 1, 2, 3, 4, 5에 하나당 하나씩 짝이 지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1하고 2가 결국은 2, 3에 대응되는 거지요. 그쵸? 그래서 1이 2로 가면 2는 3으로 갈 거예요. 물론 서로 대응관계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함수값으로 이미 2하고 3이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 4, 5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에는 1, 4, 5에 하나씩 매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 F3이 1인지 4인지 5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세 함수값의 합은 1, 4, 5의 합일 수밖에 없으며 그 합은 10. 그래서 이거는 오름복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니은으로 가서 자, 니은 보시면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면 자, 자기 자신으로 짝이 지어지는 그런 a가 존재합니다 라는 건데 자, 이런 a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옳은 복이고요. 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발레 단 하나의 예외라도 있으면 옳지 않은 복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주어진 식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합성함수 그 x값이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자, 우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요. f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f 인버스를 양변에 합성해 주시면 주어진 등식은 fx는 f 인버스 x와 같다라고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즉 원래 함수 대응과 거꾸로 봤을 때 역함수 대응이 서로 똑같은 케이스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좀 개념으로 알아두셔야지 접근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자, 보통 항등으로 대응이 되거나 또는 크로스로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로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항등 또는 크로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항등이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야. 1이 1한테 갔다고 생각하시면 거꾸로 역함수 입장에서 봐도 1이 1한테 대응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항등의 케이스야. 근데 꼭 자기 자신한테만 가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1이 예를 들어 3한테 갔으면 1이 나 3한테 갔어. 3아 넌 나한테 와줄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크로스해서 가줘도 됩니다. 그럼 보세요. 1이 3한테 갔지요? 거꾸로 봐도 1은 3한테 가요. 자, 3이 1한테 갔지요? 거꾸로 봐도 3은 1한테 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 짝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로한테 가자라는 크로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한테 가는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 크로스로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둘씩 크로스로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2하고 4가 크로스라고 한다면 2가 4한테 가고 4가 2한테 갈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둘씩 짝짓기 하다 보면 하나는 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되는 애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한테 짝이 지어지는 애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존재한다는 건 옳은 보기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이제 디귿이요. 자, 디귿 보시면 어떤 원소입니다. 모든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한다면 자, FB는 B인 집합 X의 원소 B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쵸? 자,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서 어떤 애라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면 자기 자신한테 짝이 지어지는 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는 건데 자,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발레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자, X. 자, 그 다음 X. 자, 이렇게 대응 관계를 볼 텐데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해서 자,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 자, 1이 만족한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F1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 번 합성한 함수값이 1이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요, 대응관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1 같은 경우가요, 이렇게 3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이 3으로 간다면, 그 다음은 3은요, 자, 그 다음 3이 이제 타고 가야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2가 1로 가고 3이 2로 가는 경우, 이렇게만 대응관계를 해봐도, 자, 보세요. F1은 어디로 가요? 여기 3으로 가요. 그쵸? 요게 3이에요. 그러면 F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F3은 어디로 갑니까? 2로 가겠죠? 그럼 F2. 또 F2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래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한 가지 케이스를 쌤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했더니 자기 자신을 짝짓기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1, 2, 3 중에서는 없죠. 그쵸? 그러면 4, 5 마저도 내가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짝을 지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는 어떤 짝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했습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을 만족하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값 1도 있으면서 어떤 원수 1도 있으면서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간 애가 있진 않죠. 아, 이게 바로 발레가 되겠죠. B가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서요. 바로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시그마 계산을 이용하는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죠. 첫 장이 1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요. 수열 BN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B10, 즉 제10항이 715다라는 걸 이용해서요. BN이라는 일반항식을 구하셔서 여기 대입하여서 시그마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N을 알아봐야 되겠죠. BN을 계산하기 위해서 봤더니, 자, 이 등차 수열 AN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입니다. 자, 보자고요. BN이란 걸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수열의 합이구나. 즉 NAN을 일반항으로 놓자면 K번째 항 AK라고 넣을 수 있겠고, K 자리에 1서부터 N까지 대입하여 더한 거구나 라고 다음과 같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그마 계산을 해서 BN을 구해보고자 해요. 자, 근데 AN 일반항부터 보자고요. 자, 첫째 항 1이지요. 자, n-1의 d. 자, 공차는 모릅니다. 따라서 이거 정리해보자면 dn 플러스 1-d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k에 관한 식으로 바꾸죠. 자, n 자리에 k를 넣으시면 dk 플러스 1-d 이런 식으로 해서 k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시그마 계산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리해 볼 텐데 kak니까요. 여기다 k를 곱하시면 k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요. 이제 시그마 계산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는 시그마 계산할 수 있죠. 자, d는 k하고 상관없는 상수. 따라서 시그마 앞으로 나가겠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1-t도 시그마 앞으로 나가겠고요. 시그마 k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 k 제곱. 자, 자연수 제곱의 합은요. 2분의, 자, 6분의죠. 정정할게요. 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다 라는 건 필수 암기사항이 되겠죠.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t의 시그마 k라는 거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좋아요. 자, 이 식이 바로 bn 일반항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d라는 공차 있죠. 자, 미지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할 수 있게 제 10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제 10항 바로 715다라는 건데 좀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한 다음에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보면 조금 더 편하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되냐? 분모는 3이 되겠고, 자, n에 n 플러스 1 빠졌으니까 2n 플러스 1이 빠지겠죠? 그래서 d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자, 이걸 묶었으니까 1-t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건 중괄호로 표현하죠. 좋습니다.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10을 대입하면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돼요. 그래서 55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중괄호 안에 좀 보죠. 에다 10 넣어주시면 요만큼 21 3분의 20이니까 7이에요. 7d인데 d 빼니까 6d 더하기 1 이렇게 중괄호 안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15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55로 양변을 나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d 더하기 1.
자, 이게 얼마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1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6D는 12. 그래서 D가 2에 해당되는구나.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Bn을 조금 더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D 자리에 2를 대입해 보자고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자, 그러면 3분의 D 자리에 2 넣어보세요. 그러면 4n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자, D에다 2 넣으시면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괄호 안에 통분쯤 할까요? 이 괄호만 따로 보시면 3분의 4n 플러스 2에서 빼기 3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자, 이걸 곱하는 거니까 분모끼리 곱하면 6. 자, n에 n 플러스 1에 4n 마이너스 1. 좋습니다. 이게 바로 bn이에요. 자, 여기까지 bn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정리 좀 해보자고요. 자, bn이 있는데 분모에 n에 n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렇죠? 그 n에 n 플러스 1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6분의 4n 마이너스 1만 남겠죠. 좋아요. 그럼 시그마 계산을 하자. n이 1서부터 10까지고요. 6분의 4n 분리해 주시면 3분의 2n이고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분의 2가 앞으로 나가면서 시그마 n이에요. 2분의 10에 11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6분의 1을 10번 더 하세요. 그러면 6분의 1에 10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3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